미국 전역 12개 학군이 오늘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학부모 연합회와 영양사 협회가 정면 충돌했고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했죠. 미 농무부와 주요 방송사가 긴급 현장 점검을 편성했습니다. 그 폭풍의 한복판에 평범한 미국인 엄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미국 학교 급식이 김밥 한 줄에 뒤집혔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사 제임스입니다. 보스턴 교회 공립초등학교 학군 영양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이자 9살 딸 하퍼를 키우는 싱글맘이죠. 오늘 제 커리어와 우리 학군의 급식이 바뀝니다.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 40분 보스턴 교회 학군청 회의실. 회의 시작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메디슨 콜트가 다가왔습니다. 학부모 연합회 회장이죠. 42세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도 미국인인데 왜 한국 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제 어금니가 뻐근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나쁜 엄마. 3년 전 이혼 직후 누군가 제게 던진 그 단어가 순간 뇌리를 스쳤습니다. 딸아이가 급식 문제로 과체중이 되고 편식이 심해졌을 때였죠. 그때 그 말이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가방 속에서 유럽연합과 미국 알레르겐 라벨링 비교표를 꺼냈습니다. 교차 오염 방지 체크리스트도 함께요.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메디슨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학군 이사회 위원 9명이 앉아 있었죠. 학부모 대표들과 급식업체 관계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일 뒤쪽에 콜린 프랩이 보였어요. 48세 지역 케이터링 업체 대표이자 학군 급식 납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가 제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손목에 고무줄을 살짝 튕겼습니다. 한 입 한 입. 제가 스스로에게 되뇌는 주문이었죠. 딸아이가 처음으로 급식을 완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회의 안건은 단순했어요. 김밥 급식 시범 도입 여부.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제일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메디슨이 일어섰습니다. 제 딸이 대학 시절 아시아 음식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알레르겐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체온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죠. 의장이 제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라벨링 비교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한국산 주요 김밥 재료 브랜드의 라벨 준수율입니다. 98%를 넘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분했죠. 참기름 알레르겐 우려가 있다면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차 오염 제로 프로토콜도 이미 설계했고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각 항목마다 담당자와 점검 시점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방청석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안도의 표정이 뒤섞였죠. 그때 콜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급식은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김밥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스낵에 가깝습니다. 병원이나 학교에서 제공할 음식이 아니죠. 저는 제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김밥의 영양 구성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밥과 단백질, 채소가 한 입 크기로 설계되어 있고요. 향 부담이 낮아 민감군 아이들도 접근하기 쉽습니다. 손에 들기 편해 첫 입까지 시간이 짧죠. 제가 루이스 한 박사와 함께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루이스는 한국계 미국인 임상 영양사로 보스턴 아동병원 컨설턴트였어요. 제 비공식 멘토이기도 했죠.
콜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시범 운영 계획을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루이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엘리사. 그가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메디슨과 콜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하퍼를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급식 못 먹었어. 딸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냄새가 너무 싫었거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하퍼. 엄마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만들 거야. 딸아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향과 식감, 온도를 변수로 기록한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하퍼가 급식을 거부한 날들의 패턴이 보였죠. 강한 향이 나는 음식, 질감이 불규칙한 음식, 차갑거나 뜨거운 온도가 극단적인 음식. 이 모든 게 하퍼에게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밥은 달랐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은 있지만 자극적이지 않았고요. 한 입 크기로 일정했죠. 상온에 가까워 온도 부담도 적었습니다. 루이스가 처음 제게 김밥을 제안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밥, 단백질, 채소가 한 입 크기로 들어있고 향 부담이 났습니다. 손에 들기 쉬워 아이가 첫 입을 넘기기 좋죠. 김밥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루이스의 말이었어요. 저는 머리로는 동의했지만 마음 한편이 두려웠습니다. 아시아는 위험하다는 프레임이 지역사회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퍼의 얼굴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로 말하자. 숫자로 설득하자. 저는 손목의 고무줄을 다시 한번 튕겼어요. 한 입 한 입. 다음 날 아침 루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루이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제가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싸움이 단순히 급식 메뉴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줄은요. 제 딸의 첫 완식이 미국 전역을 움직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엄마라는 꼬리표가 제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을 맞이할 줄도요. 파일럿 테스트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루이스와 저는 일주일 내내 밤을 새웠어요. 김밥 메뉴를 3가지로 설계했죠. 첫 번째는 기본형. 밥, 단무지, 오이, 당근, 달걀. 가장 심플하고 안전한 구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강화형. 닭가슴살이나 연어를 추가한 버전이었죠.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더 채운 거였어요. 세 번째가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민감군 저자극형. 단무지와 오이를 최소화하고 미음 형태의 속재료를 넣었어요. 하퍼 같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버전이었죠.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알레르겐 관리가 핵심입니다. 모든 재료의 원산지와 제조 과정을 문서화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참기름 대신 사용할 포도씨유와 카놀라유 브랜드를 3곳 선정했고요. 각각 알레르겐 테스트 결과를 확보했죠. 김 제조사의 중금속 검사 성적서도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미 식품의약국 기준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사람들의 마음속 두려움은 데이터로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학부모 시식회였죠. 파일럿 테스트 전날 학교 급식실에서 소규모 시식회를 열었어요. 20명의 학부모가 참석했습니다. 메디슨도 있었고 콜린도 멀찍이 서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한 입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몇몇 학부모들이 주저했습니다. 한 엄마가 손을 들었어요. 참기름은 안 들어갔나요? 제 아이가 참기름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저는 준비한 라벨을 보여줬습니다. 이 김밥에는 포도씨유를 사용했습니다. 참기름이 들어간 버전은 따로 표시했고요.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도마와 칼도 별도로 사용했어요. 그 엄마가 천천히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죠.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향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끝까지 손을 대지 않았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을까요? 아이들이 매일 먹는 건데 한두 번 시식으로 충분할까요?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3일 동안 실제 급식으로 제공하고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섭취량, 잔반율, 아이들의 반응까지요. 메디슨이 팔짱을 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메디슨 씨도 인정해 주셔야 해요. 메디슨이 입술을 깨물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퍼를 재웠습니다. 내일부터 엄마가 준비한 특별한 급식이 나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야? 아니, 엄마가 고른 거야. 내가 꼭 먹을 수 있을 거야. 하퍼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엄마, 나 또 못 먹으면 어떡해?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하퍼. 못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한 입만 시도해봐.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목에 고무줄을 다시 튕겼어요. 한 입 한 입.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파일럿 테스트 첫날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김밥 트레이가 놓였죠.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급식실에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김밥을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더니 친구에게 말했죠. 이거 맛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들도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아이들의 표정, 먹는 속도, 남기는 양까지 모든 게 데이터였죠. 그때 하퍼가 들어왔습니다. 딸아이가 트레이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김밥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퍼가 작은 입을 벌려 한 입 베어 물었죠. 씹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을 가져갔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루이스가 옆에서 속삭였죠. 됐습니다, 엘리사.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하루가 아니라 3일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급식실을 돌아봤습니다. 잔반통이 평소보다 훨씬 비어 있었어요. 트레이에 남은 김밥도 거의 없었죠. 첫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평균 섭취량이 평소보다 38% 증가했어요. 잔반은 35% 감소했죠. 첫 입까지 걸린 평균 시간도 42% 단축됐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사람들이 믿을까요? 둘째 날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김밥을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오늘도 김밥이야? 한 아이가 급식 아주머니에게 물었죠. 급식 아주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사진으로 남겼죠.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에 쓸 거였어요. 하퍼는 그날도 김밥을 완식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다 먹었어. 딸아이가 제게 달려와 말했죠. 제가 하퍼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내 딸. 정말 잘했어.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콜린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김밥은 한국의 간식 문화입니다. 콜린의 목소리가 전파를 탔죠. 스낵바에서 파는 음식이지 병원이나 학교에서 제공할 정식 식사가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불균형하고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루이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루이스가 말했죠. 숫자로 반박합시다. 우리에겐 실측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즉시 대응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의 영양 구성비를 상세히 분석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까지요. 미국 농무부의 학교 급식 영양 기준과 비교했습니다. 김밥이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했어요. 특히 단백질 강화형은 일반 급식보다 영양가가 높았죠. 셋째 날 아침 저는 학군청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콜린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였어요. 김밥은 간식이 아니라 완전식입니다. 밥, 단백질, 채소, 지방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실측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 보고서가 학군청 웹사이트에 게시됐어요. 학부모들이 하나둘 읽기 시작했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가 처음으로 급식을 남기지 않았어요. 한 엄마의 댓글이었죠. 향에 민감한 우리 아이가 김밥은 잘 먹더라고요. 또 다른 엄마의 글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디슨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셋째 날 점심 마지막 김밥 급식이 제공됐습니다. 저는 급식실 구석에 서서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김밥을 먹는 모습이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하퍼는 그날도 한 줄을 완식했죠. 딸아이가 빈 트레이를 들고 제게 왔습니다. 엄마, 나 3일 연속 다 먹었어. 하퍼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웠어요. 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잘했어, 하퍼. 정말 잘했어.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죠. 그 순간 루이스가 다가왔습니다. 최종 데이터 나왔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3일간 평균 섭취량 38% 증가. 잔반 35% 감소. 첫 입까지 평균 시간 42% 단축. 향 민감군 스트레스 지수 29% 감소.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루이스의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숫자를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특히 메디슨과 콜린은요?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72시간 파일럿 테스트 결과 보고서. 모든 데이터와 사진, 학부모 댓글까지 첨부했죠. 내일 학군청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였어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손목에 고무줄을 튕겼습니다. 한 입 한 입. 하퍼의 한 입이 이제 전체 학군의 급식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를요. 그리고 메디슨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요. 공개 설명회 당일 아침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부모 100여 명이 모였죠. 지역 언론사 기자들도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자료를 챙겨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루이스가 객석 한쪽에 앉아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했죠. 오늘은 김밥 급식 도입에 관한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양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엘리사 제임스 씨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지난 72시간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죠.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평균 섭취량 38% 증가. 잔반 35% 감소. 첫 입까지 평균 시간 42% 단축. 숫자를 하나씩 설명해 나갔어요. 학부모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이 손을 번쩍 들었죠.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메디슨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숫자는 좋아 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건 안전성입니다. 아시아 음식은 과거에 위험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표기 누락된 아시아 음식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메디슨이 계속 말했죠.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3일 테스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에 하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누가 책임지실 건가요? 학부모 몇몇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죠. 유럽연합과 미국의 알레르겐 라벨링 비교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산 주요 김밥 재료 브랜드의 라벨 준수율은 98%를 넘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참기름 알레르겐 우려가 있는 경우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로 대체합니다. 각 오일의 알레르겐 테스트 결과도 확보했고요. 교차 오염 방지 프로토콜도 설계했습니다. 도마, 칼, 조리도구를 모두 분리 사용합니다. 알레르겐 성분이 다른 김밥 길이도 별도 보관하고요. 학부모 사전 동의서와 라벨 QR코드 시스템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샘플 라벨을 보여줬죠.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든 재료의 원산지와 알레르겐 정보가 나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한 엄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향에 민감한데 이번 테스트에서 처음으로 급식을 완식했어요. 김밥은 냄새가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엄마도 손을 들었죠. 우리 애는 음식 질감에 예민한데 김밥은 한 입 크기라 먹기 편했대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누군가 자료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이었죠. 그가 복사한 문서를 학부모들에게 건넸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기름 알레르겐 위험성에 관한 내부 문건.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학부모들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기름은 치명적인 알레르겐입니다. 문서 첫 줄이었죠. 학교 급식에 사용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응급처치가 늦을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요. 학부모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메디슨이 문서를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제 체온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 문서는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죠. 익명으로 작성된 문건이고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실제로 참기름 알레르기는 존재하지만 발생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미국 식품알레르기 연구교육단체의 통계를 보시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참기름 알레르기 발생률은 전체 인구의 0.1% 미만입니다. 땅콩이나 우유, 계란 알레르기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저희는 참기름 대체 옵션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포도씨유와 카놀라유 버전이 있고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사전에 신고하면 대체 김밥을 제공받습니다. 학부모들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한 아빠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모든 학생의 알레르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학기 초에 알레르기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합니다. 급식 당일에는 학생별 맞춤 김밥이 제공되고요. 트레이에 학생 이름과 알레르겐 정보가 표시됩니다. 루이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왔죠. 저는 보스턴 아동병원 임상영양사 루이스 한입니다. 알레르겐 관리 프로토콜을 엘리사 씨와 함께 설계했고요. 이 시스템은 이미 여러 병원에서 검증된 방식입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사고 발생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루이스의 말이 힘이 있었어요. 학부모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하지만 콜린이 다시 손을 들었죠.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콜린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알레르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밥은 한국의 간식 문화입니다. 스낵바에서 파는 음식이지 학교 정식 급식으로 적합하지 않죠. 영양학적으로도 불균형합니다.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김밥은 간식이 아니라 완전식입니다. 제가 영양 구성비 자료를 띄웠죠. 밥으로 탄수화물, 달걀과 단백질 재료로 단백질, 채소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합니다. 지방은 참기름이나 대체 오일로 보충하고요. 미국 농무부의 학교 급식 영양 기준과 비교하면 모든 항목을 충족합니다. 특히 단백질 강화형은 일반 급식보다 영양가가 높습니다. 콜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죠. 그렇다 해도 급식은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유행 음식을 학교에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유행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죠. 3일간 200여 명의 학생이 김밥을 먹었고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섭취량이 늘고 잔반이 줄었죠. 향 민감군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감소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아닌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메디슨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식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몇몇은 제게 다가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정말 잘 먹더라고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죠. 하지만 메디슨은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콜린과 함께 복도로 사라졌어요. 루이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엘리사.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콜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아침 콜린 프랩시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학교 급식의 안정성과 김밥 도입 문제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루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죠. 콜린이 내일 라디오에 나옵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루이스의 목소리가 침착했죠. 우리도 대응 자료를 준비합시다. 필요하면 제가 방송국에 반박 인터뷰를 요청할게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콜린이 어떤 주장을 할지 예상하고 하나하나 반박 논리를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콜린의 목소리가 전파를 탔죠. 김밥은 한국의 간식 문화입니다. 그의 말이 차분했어요. 길거리 스낵바에서 파는 음식이지 학교나 병원 같은 공식 기관에서 제공할 정식 식사가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불균형하고 위생 관리도 까다롭죠. 미국 아이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콜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K푸드 유행은 곧 지나갈 겁니다. 학교 급식은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정성과 영양을 우선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년간 학군 급식을 담당해 왔고요. 검증된 메뉴와 공급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콜린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으니까요. 루이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반박 인터뷰를 준비합시다. 방송국에 요청했고 내일 오전 시간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과연 제 목소리가 콜린의 말만큼 사람들에게 전달될까요? 그날 오후 하퍼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김밥 언제 또 나오냐고 물어봤어. 딸아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다들 또 먹고 싶대.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곧 나올 거야, 하퍼. 엄마가 꼭 만들어줄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손목에 고무줄을 튕겼습니다. 한 입 한 입. 하퍼의 한 입이 이제 전체 학군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의 싸움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내일 라디오 인터뷰. 다음 주 표결. 모든 게 이 일주일에 달려 있었죠.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겨야 했습니다. 하퍼를 위해서, 그리고 저처럼 나쁜 엄마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모든 엄마들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라디오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루이스가 함께했죠. 방송국 로비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리셉션 데스크에 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스튜디오는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루이스가 옆에서 속삭였죠.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숫자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열렸어요. DJ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엘리사 제임스 씨죠? 어서 오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자리에 앉자 마이크 앞에 물 한 잔이 놓였습니다. 곧 방송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김밥 급식 도입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어제 콜린 프랩 씨가 김밥은 간식이지 정식 급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엘리사 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김밥은 간식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선명했죠. 밥, 단백질, 채소, 지방이 균형 있게 구성된 완전식입니다. 미국 농무부의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요. 실제로 3일간 파일럿 테스트 결과 아이들의 섭취량이 38% 증가했습니다. DJ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인 숫자네요. 네, 실측 데이터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죠. 잠반은 35% 줄었고 첫 입까지 걸린 시간도 42% 단축됐습니다. 특히 향에 민감한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29% 감소했고요.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DJ가 말했습니다. 설득력 있었어요. 청취자 반응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방송국을 나서는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군청 재무담당 책임자였어요. 엘리사 씨,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죠. 혹시 예산 절감 효과도 분석하셨나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 분석했습니다. 잔반 처리 비용이 18% 줄고 대체 간식 구매비가 22% 감소했습니다. 물류도 단순화돼서 배송 비용도 절감되고요. 재무 담당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자료를 제게 보내주시겠습니까? 표결 전에 검토하고 싶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죠. 오늘 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루이스를 바라봤습니다. 재무 담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루이스가 웃으며 말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예산 절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잔반 처리비, 대체 간식비, 물류비까지 세밀하게 계산했어요. 연간 절감액이 10만 달러가 넘었죠. 보고서를 재무 담당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김밥 얘기 또 했어. 선생님도 언제 또 나오냐고 물어보셨대. 딸아이의 눈이 반짝였죠.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곧 나올 거야, 하퍼.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표결까지 일주일. 과연 찬성표가 과반을 넘을까요? 다음 날 학군청 복도에서 메디슨을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잠시 멈춰 섰어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어제 라디오 들었어요. 메디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숫자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제 딸의 경험 때문에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메디슨 씨, 저도 엄마입니다. 제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제 딸도 3년 동안 급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과체중이 됐고 편식이 심해졌죠. 누군가 저를 나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메디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김밥을 먹고 나서 하퍼가 처음으로 급식을 완식했습니다. 3일 연속이요. 딸아이가 오늘은 무섭지 않다고 말했을 때 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메디슨 씨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한 입도 소중합니다. 메디슨이 입술을 깨물었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작게 말하고는 복도를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메디슨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루이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사, 좋은 소식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뜬 게 느껴졌어요. 재무 담당이 보고서를 학군 이사회에 공유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숫자가 우리 편입니다. 루이스가 말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손목에 고무줄을 튕겼습니다. 한 입 한 입.
하퍼의 한 입이 이제 학군 전체의 예산까지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교 앞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어요. 김밥 급식 도입 표결 안내. 일시는 목요일 오후 2시였죠. 학부모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찬성하는 표정, 반대하는 표정, 망설이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오후 보호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학군청이 아닌 학교 강당이었어요.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죠. 150명 넘게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죠. 김밥 급식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한 엄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애는 냄새만 나도 못 먹는데 김밥은 묘하게 덜 무서워한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급식을 남기지 않았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엄마도 말했죠. 저희 아이도 비슷해요. 향에 예민해서 급식실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김밥은 괜찮았대요. 한 아빠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만약 사고가 나면요? 저는 준비한 프로토콜을 다시 설명했어요. 사전 동의서, QR코드 라벨링, 교차 오염제로 시스템까지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생각보다 철저하네요. 메디슨이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말이 없었죠. 하지만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한 엄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사 씨, 감사합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애가 급식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기다린대요. 김밥이 나오는 날을요. 제 가슴 안쪽에서 나쁜 엄마라는 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하퍼와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목요일이 뭐 하는 날이야? 딸아이가 물었죠. 중요한 회의가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밥이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하는 날이야. 하퍼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꼭 통과됐으면 좋겠어. 나 김밥 정말 좋아해. 제가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그래.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찬성표가 과반을 넘을까요? 메디슨은 어떻게 나올까요? 콜린은 또 무슨 수를 쓸까요? 화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익명 메일이 도착한 거예요. 제목은 김중금 속 공포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메일을 열었어요. 김은 바다에서 자라기 때문에 중금 속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납과 수은이 검출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 장기간 섭취시킬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즉시 루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익명 메일이 또 왔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죠. 이번엔 김중금 속 공포입니다. 루이스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품질 인증 자료를 확보합시다. 제가 아는 검사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2시간 후 루이스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김 제조사의 중금 속 검사 성적서였어요. 납, 수은, 카드뮴 모두 미 식품의약국 기준을 통과했죠. 검출량이 안전 기준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 자료를 만들었어요. 학군청 웹사이트와 학부모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익명 메일이 계속 나오는 게 불안했어요. 콜린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학군청 복도에서 콜린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 앞을 지나가려 했죠. 저는 그를 불러 세웠어요. 콜린 씨.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익명 메일 그만하세요. 콜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알면서 그러시네요. 제가 말했죠. 참기름 알레르겐 김중금 속. 모두 근거 없는 공포 조장입니다. 콜린이 비웃었어요. 증거라도 있나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표결이 끝나면 밝혀질 겁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고는 걸어갔죠. 뒤에서 콜린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루이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내일입니다, 엘리사. 그가 말했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이스,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루이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표결. 찬성 5표면 통과였어요. 학군 이사회 위원은 총 9명. 과반인 5표를 얻어야 했죠. 저는 노트에 위원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확실한 찬성 3명. 확실한 반대 2명. 나머지 4명이 변수였어요. 재무담당의 보고서가 그들을 움직일까요? 메디슨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손목에 고무줄을 튕겼습니다. 한 입 한 입. 하퍼의 한 입이 내일 학군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표결 당일 아침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창백한 얼굴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립스틱을 바르고 재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제가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퍼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파이팅. 딸아이가 제 허리를 안았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하퍼.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학교에 하퍼를 데려다주고 저는 학군청으로 향했어요. 복도가 평소보다 북적였습니다. 학부모들, 기자들,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회의실 문 앞에 루이스가 서 있었어요. 준비되셨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회 위원 9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도 가득 찼죠. 메디슨이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콜린은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의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김밥 급식월 1회 정례 도입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자 엘리사 제임스 씨의 최종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노트북을 열고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2주간의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죠. 72시간 파일럿 테스트 결과입니다. 섭취량 38% 증가, 잔반 35% 감소. 첫 입까지 평균 시간 42% 단축. 향 민감군 스트레스 지수 29% 감소. 숫자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밥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떴죠. 빈 트레이를 들고 웃는 아이들. 처음으로 급식을 완식한 하퍼의 얼굴. 엄마, 나 해냈어. 하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영상이 끝나고 저는 재무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입니다. 잔반 처리비 18% 감소. 대체 간식 구매비 22% 감소. 물류 단순화로 배송비 절감.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무담당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알레르겐 관리 프로토콜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라벨링 샘플과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죠. 사전 동의서, QR코드 시스템, 교차 오염 제로 프로토콜. 대체유 옵션, 대체 속재료 리스트까지 모두 문서화했습니다. 저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콜린이 손을 들었죠.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콜린이 일어섰어요. 급식은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유행 음식을 학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김밥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국의 간식 문화일 뿐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을 먹일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20년간 안정적으로 급식을 공급해 왔습니다. 방청석에서 몇몇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제게 발언권을 주었죠. 유행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제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200여 명의 아이들이 3일간 김밥을 먹었고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먹고 급식을 기다리게 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아닌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말했죠.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메디슨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죠. 메디슨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김밥 급식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학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아시아 음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메디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데이터를 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도 봤고요. 제 아이도 김밥을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맛있다는데 나도 먹어보고 싶어. 메디슨의 눈가가 붉어졌죠. 저는 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기회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나쁜 엄마인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슨이 저를 바라봤어요. 엘리사 씨,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요. 저는 김밥 급식 도입에 찬성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5. 과반이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죠. 찬성 5, 반대 4. 김밥 급식월 1회 정례 도입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즉시 시행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학교 전 김밥 샘플 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루이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해냈습니다, 엘리사. 제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디슨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 기억 때문에 제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메디슨의 목소리가 떨렸죠.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메디슨 씨. 우리 모두 엄마예요. 아이들을 지키려던 거죠.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죠. 엘리사 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밥 한 줄은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먹고 싶다고 말하는 용기였고요. 한국의 정성과 기술이 미국 급식에서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이제 나쁜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오후 3시 학교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김밥 트레이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아이들이 하나둘 급식실로 들어왔습니다. 김밥이다.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퍼가 제게 달려왔죠. 엄마. 딸아이가 제 허리를 안았어요. 엄마, 통과됐어? 네, 하퍼. 이제 매달 김밥이 나올 거야. 하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딸아이가 김밥을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더니 웃으며 말했죠. 오늘은 무섭지 않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잔반통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트레이에 남은 김밥도 없었죠. 루이스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 숫자면 내일 기사로 납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손목에 고무줄을 마지막으로 튕겼습니다. 한 입 성공.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제 핸드폰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학부모들의 축하 메시지였죠. 감사합니다, 엘리사 씨. 우리 애가 오늘 김밥 또 먹었대요.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퍼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워.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죠. 저도 자랑스러워, 하퍼. 내가 첫 입을 시도해줘서. 엄마가 할 수 있었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오늘 저는 나쁜 엄마라는 꼬리표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김밥이 미국 급식에서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K푸드 급식, 보스턴에서 시작된 변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보스턴 교회 학군이 미국 최초로 김밥을 정식 급식 메뉴로 도입했다. 72시간 파일럿 테스트 결과 섭취량과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고 예산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영양 전문가들은 이를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루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 봤어요? 네, 봤습니다. 루이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그런데 더 큰 뉴스가 있어요. 미 농무부와 주 교육청이 오늘 공동 브리핑을 연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타학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채널에서 이미 보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발 김밥 급식 혁명.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갔죠. 오전 10시 미 농무부 브리핑룸. 화면에 단상이 보였습니다. 농무부 차관과 주 교육청 관계자가 나란히 섰어요. 오늘 우리는 획기적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보스턴 교회 학군의 김밥 급식 시범 사례를 검토한 결과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아이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도 확인됐고요. 이에 우리는 타학군 12곳에 김밥 급식 시범 도입을 제안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 교육청 관계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주요 도시 학군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 영상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김밥을 먹는 모습이었죠. 하퍼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루이스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웃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엘리사. 당신이 해냈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았죠.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루이스 박사 덕분입니다. 그날 오후 학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전국 방송사 카메라도 보였죠. 의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 학군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 제임스 코디네이터의 헌신과 열정 덕분입니다. 제게 발언권이 주어졌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나쁜 엄마로 불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제 딸이 급식을 못 먹을 때 누군가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아이의 첫 입을 지켜낸 엄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밥 한 줄은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먹고 싶다고 말하는 용기였고요. 한국의 정성과 기술이 미국 급식에서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메디슨이 제게 다가왔어요. 엘리사 씨.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메디슨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편견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이들의 기회를 막으려 했죠. 하지만 아이들의 첫 입을 이긴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데이터와 결과가 제 두려움을 이겼고요. 저는 김밥 급식 도입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메디슨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하퍼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전국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스턴발 김밥 혁명이 전국을 움직이고 있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한 엄마의 용기가 미국 급식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한국 음식이 미국 학교에서 정식 메뉴로 자리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하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나왔어. 딸아이의 목소리가 신났죠. 제가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하퍼가 첫 입을 시도해줬기 때문이야. 엄마 혼자는 못했어. 다음 주 학교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밥의 날이었어요. 모든 학년이 참여했죠. 급식실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학부모들도 초대받아 왔어요. 메디슨도 있었고 심지어 콜린도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의장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 엄마의 용기와 한 아이의 첫 입이 우리 학군을
그리고 미국 전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김밥 트레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섰어요. 하퍼가 제일 먼저 김밥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처음 완식한 김밥이야. 딸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잔반통은 텅 비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김밥을 완식했죠. 행사가 끝나고 한 학부모가 제게 다가왔어요. 엘리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오늘 학교 오는 게 너무 즐거웠대요. 급식 때문에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른 엄마도 말했죠. 저희 아이도요. 향에 민감해서 항상 급식을 거부했는데 김밥은 좋아해요. 제가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낸 거예요. 그날 밤 콜린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익명 공포 문건에 발신 정황이 노출된 거예요. 참기름 알레르겐과 김중금 속 공포 메일이 모두 콜린의 회사 IP에서 발송됐다는 게 밝혀졌죠. 학군청이 납품 계약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루이스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죠.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콜린도 결국 자기 사업을 지키려 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을 이용한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미 농무부에서 정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김밥 급식 확산 계획. 12개 학군이 참여하기로 확정됐고요. 내년 1월부터 순차 도입이 시작됩니다. 보고서에는 우리 학군의 데이터가 상세히 인용됐어요. 섭취량 증가, 잔반 감소, 예산 절감 효과까지요. 제 이름도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엘리사 제임스 코디네이터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었다. 루이스가 제게 보고서 사본을 건넸어요. 당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퍼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내가 유명하대. 딸아이가 말했죠. 김밥을 처음으로 완식한 애라고. 제가 하퍼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용감했기 때문이야. 첫 입을 시도해 준 거. 하퍼가 제품에서 말했어요. 엄마도 용감했어. 저는 딸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손목에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죠. 한 입 한 입의 주문도요. 하퍼가 이미 해냈고 저도 해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밥 급식은 이제 우리 학군의 정례 메뉴가 됐어요. 매달 둘째 주 목요일마다 김밥이 나왔죠. 아이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급식실을 돌아보며 데이터를 계속 수집했어요. 섭취량은 꾸준히 높았고 잔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90%를 넘었죠. 어느 날 오후 학군청 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리사 씨, 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가 말했죠. 뉴욕 학군에서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김밥 급식 도입 과정을 자문해 달라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뉴욕이요? 네, 맨해튼 공립학교 연합입니다.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고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하퍼는 어떻게 하죠? 의장이 웃었습니다. 출장은 일주일 정도면 될 겁니다. 루이스 박사도 함께 가신다고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퍼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뉴욕에 일주일 다녀와야 해. 딸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뉴욕? 왜? 김밥 때문이야. 뉴욕 학교들도 김밥 급식을 하고 싶대. 하퍼가 신기한 듯 물었죠. 엄마 때문에? 엄마랑 하퍼 때문이지.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루이스도 함께였죠. 맨해튼 공립학교 연합본부는 거대했어요. 회의실에 15명의 영양 코디네이터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섰어요. 보스턴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분했죠.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첫 입입니다. 저는 하퍼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제 딸이 3년간 급식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나쁜 엄마라는 말을 들었던 것,
그리고 김밥을 만나 처음으로 완식했던 순간까지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 영양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섭취량, 잔반율, 예산 절감 효과까지요. 그리고 알레르겐 관리 프로토콜을 상세히 설명했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코디네이터가 손을 들었어요. 학부모들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숫자로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로요. 데이터와 실제 결과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결국 납득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콜린 같은 기존 업체의 반발은요? 투명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프로토콜을 문서화하고 익명 공포 조장에는 팩트로 반박했죠.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코디네이터가 제게 다가왔어요. 엘리사 씨,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제 학군에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죠. 뉴욕 체류 마지막 날 루이스와 함께 센트럴파크를 걸었습니다. 엘리사, 당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가 말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한국 음식이 급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메뉴 변화가 아니에요. 문화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그저 제 딸을 위해 시작했을 뿐인데요. 루이스가 웃었습니다. 모든 큰 변화는 작은 한 입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보스턴으로 돌아왔어요. 하퍼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아이가 제게 달려왔죠. 제가 하퍼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엄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퍼가 말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뉴스 봤어. 뉴욕도 김밥 급식한대. 네, 맞아. 내년부터 시작할 거야. 하퍼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 그래, 우리가 시작했지. 집에 도착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군에서 컨설팅 요청이 들어와 있었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제 눈이 커졌어요. 루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컨설팅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죠. 좋은 소식입니다. 루이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혼자 다 할 순 없죠. 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이요? 네, 김밥 급식 컨설팅 팀이요. 전국을 돌며 학군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시작합시다. 다음 주 우리 학군청에서 팀 구성 회의가 열렸습니다. 루이스와 저 그리고 3명의 영양사가 모였어요. 메디슨도 자원봉사로 참여하겠다고 했죠. 우리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레르겐 관리 프로토콜, 메뉴 구성 가이드, 학부모 설득 전략까지요. 한 달간의 작업 끝에 100페이지짜리 매뉴얼이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국 학군에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어요. 매뉴얼 발표회가 학군청에서 열렸습니다. 기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죠.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밥 급식 표준 매뉴얼을 발표합니다. 이는 엘리사 제임스 코디네이터와 팀의 노력으로 완성됐고요. 전국 모든 학군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제가 매뉴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매뉴얼은 우리의 경험과 실패, 그리고 성공을 담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모든 학군이 이것을 통해 아이들의 첫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전국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보스턴발 김밥 혁명이 전국 표준이 되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한 엄마의 용기가 만든 매뉴얼이 미국 급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 음식이 이제 미국 학교의 정식 메뉴로 자리 잡았다. 하퍼가 제 옆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대단해. 딸아이가 말했죠. 제가 하퍼를 안았어요. 너도 대단해, 하퍼. 내가 첫입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나쁜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제 딸의 첫입을 지킨 엄마이고 전국 아이들의 급식을 바꾼 사람입니다. 김밥 한 줄이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정성과 기술이 결과로 증명됐고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첫 입을 위해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 12개 학군에서 김밥 급식이 정식으로 시작됐어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모두 성공적이었죠. 데이터가 속속 들어왔습니다. 평균 섭취량 증가율 30% 이상, 잔반 감소율 25% 이상, 학부모 만족도 85% 이상. 숫자가 우리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미 농무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전국 학교 급식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죠. 시상식은 워싱턴 DC에서 열렸어요. 저는 루이스 메디슨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퍼도 데려갔죠. 시상식장은 화려했어요. 전국 각지의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농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급식의 혁신을 가져온 분을 시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웅장했죠. 엘리사 제임스 코디네이터는 한 아이의 첫 입에서 시작해 전국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의 김밥이 이제 미국 학교의 정식 메뉴가 됐고요.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영양학적 우수성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장관이 트로피를 건넸죠. 축하합니다, 엘리사 씨. 당신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제 딸 하퍼가 첫 입을 시도해줬고요. 루이스 한 박사님이 과학으로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메디슨 콜트님은 용기 있게 편견을 깨뜨렸고요. 무엇보다 한국의 정성과 기술이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김밥 한 줄은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먹고 싶다고 말하는 용기였고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든 변화였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시상식이 끝나고 하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축하해. 딸아이가 제 허리를 안았어요. 제가 하퍼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상이야. 내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워싱턴에서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옆에서 말했죠. 엘리사, 이제 시작입니다. 더 많은 학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준비됐어요. 집에 도착해 저는 트로피를 거실에 놓았어요. 하퍼가 트로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멋져. 그치? 제가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진짜 상은 내가 김밥을 완식했을 때 받은 거야. 딸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오늘은 무섭지 않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이미 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하퍼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서 특별 조회가 열렸어요.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섰죠. 오늘은 우리 학교의 자랑인 하퍼 제임스 학생과 엘리사 제임스 코디네이터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교장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이 두 분 덕분에 우리 학교가 그리고 미국 전역이 변화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부끄러워. 괜찮아, 하퍼. 자랑스러워해도 돼. 조회가 끝나고 급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밥의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줄을 섰죠. 하퍼가 트레이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친구들이 하퍼 주변에 모였어요. 하퍼, 내 엄마 대단해. 김밥 정말 맛있어. 딸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메디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사 씨, 제 딸이 오늘 김밥 2줄을 먹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평소엔 한 줄도 못 먹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기뻐요, 메디슨 씨.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함께 해낸 거예요. 한 달 후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콜린 프랩의 케이터링 업체가 납품 계약을 이뤘다는 내용이었어요. 익명 공포 조장이 최종적으로 입증됐고 학군청이 계약을 해지했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한국계 업체였어요. 김밥을 포함한 다양한 한국 음식을 공급하기로 했죠. 루이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도 열렸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콜린의 실패가 기쁘진 않았지만 공정한 결과였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김밥 급식은 이제 월 2회로 늘어났어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았기 때문이죠. 새로 입학한 아이들도 김밥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군청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전국 학군 연합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밥을 넘어 다른 한국 음식도 도입하자는 거였죠.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까지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엘리사 씨, 이번에도 선두에 서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한국계 영양사들, 요리사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요. 의장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팀을 더 크게 만들죠. 그날 저녁 저는 하퍼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다음엔 뭐 나와? 딸아이가 물었죠. 비빔밥이나 불고기 어때? 와, 좋아. 나 불고기 좋아해. 제가 하퍼를 안았습니다. 내가 또 첫 입을 시도해 줄래? 하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나쁜 엄마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 딸이 급식을 못 먹을 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전국 아이들의 급식을 바꾼 사람이 됐습니다.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미국 전역을 움직였죠. 한국의 정성과 기술이 결과로 증명됐고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꿉니다.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가 미국 학교 급식에 자리 잡는 날을요. 그리고 그날 또 다른 엄마가 나쁜 엄마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모습을요. 저는 손목을 만졌습니다. 고무줄은 이미 없었지만 그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 입 한 입.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첫 입을 위해서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